네, 커먼 유거너스 안녕하세요. 전세계 아스날 팬 여러분. 2025년 2월 13일 유튜브 채널 캐스널의 불사조 모닝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불사조 램지입니다. 가급적 매일 여러분의 아침 출근길에 간밤에 있었던 아스날 소식 간추려서 팬 채널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깊이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베르츠 부상 결국 오피셜이 떴습니다. 기자들이 예고한 대로 시즌 아웃이었고요. 네,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고 아스날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캐스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 소통도 환영합니다. 네, 먼저 첫 코너 간밤의 축구 소식, 당신이 잠든 사이 일어난 축구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여기 지금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어린 선수의 사진인데요. 아일랜드 샴록 로버스의 그 마이클 누난이라는 선수입니다. 16살이고요. 오늘 저기 컨퍼런스 리그하고 유로파 리그 경기가 열리던 날이었는데, 컨퍼런스 리그에서 또 기록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이 아일랜드 샴록 로버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노르웨이 말대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거든요. 이 누난 선수가 이 결승골을 터뜨렸는데 데뷔 경기 결승골입니다. 유럽 대항전 최연소 득점자로 기록이 됐고요. 16세 187일로 라민 야말의 기록을 8개월 앞당겼다고 합니다. 마이클 누난 선수, 아일랜드 샴록 로버스의 뛰고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컨퍼런스 리그에서 있었던 경기고요. 주목해 볼 만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이제 사건 보면서 조금 이제 저희가 괜히 설레게 되는 이유는 아스날이 지금 바로 이런 어린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겠죠. 포르투하고 로마가 뭐 아까 전까지 1대1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대로 경기가 끝난 것 같죠? 네. 포르투와 로마 끝났네요. 네, 1대1로 포르투와 로마의 경기가 끝났고 오늘 있었던 최대 매치업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그 모라타가 이적을 해서 저희가 또 최근에 한번 기억을 하게 됐던 갈라타사라이는 알크마르한테 4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모라타는 선발로 나왔던 것 같고요. 갈라타사라이 성적이 지금 되게 안 좋더라고요. 저는 터키에서 항상 1등, 2등 하는 팀인 줄 알았는데 지금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모라타가 좀 절실했던 이유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 리그 최고의 팀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니라 모라타가 거기서 지금 거의 뭐 14위 뭐 이런 팀으로 갔던 거다. 요건 한번 기록할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트윌란과 레알 소시에다드가 경기를 해서 레알 소시에다드가 1대2로 경기를 이겼는데 여기 그 우리가 이제 영입하려고 하는 수비 맨디가 있는 팀이잖아요. 옐로 카드를 받고 45분에 교체 아웃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밤에 있었던 축구 소식 전해드렸고 잠시 댓글 보겠습니다. 네, 캐럴님 안녕하세요. 조예님 하이 크크 하셨고요. 네, 안녕하시고요. 조예는 저기 삼국지의 그 조예이신 건가요? 저도 삼국지 좋아해서 조예를 또 아이디로 하시는 분은 처음 본 것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라이스님이 위산 벤 예데르 고고하셨는데 FA 지금 선수 명단에 올라와 있는 그 벤 예데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스날이 영입을 할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음악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자꾸 뭐 조금밖에 안 하고 자꾸 음악을 트는 이유는 아침에 좀 목이 잠기는 경우가 많아서 맑게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코너 오늘 아침 아스날 뉴스의 맥을 짚어드립니다. 불사조 터치로 시작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요거부터 보여드려야겠죠. 네, 이게 아스날 공홈에 올라와 있는 오피셜 소식입니다. 하베르츠가
네, 부상 업데이트 소식이 올라왔고 우리 시간으로 트위터에서 14일 오늘 0시 31분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이제 오피셜이 뜬 거고요. 두바이에서 진행 훈련에서 허벅지 근육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검토 결과 수술이 필요하며 며칠 안에 수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 재활을 할 건데 다음 시즌을 위한 프리시즌 준비로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오피셜리 이번 시즌 아웃이다. 이렇게 컨펌이 났습니다. 오피셜한 아스날 공홈에 올라와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이제 뭐 기자들이 예상했던 거하고 똑같이 나왔는데 오피셜로 떴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제 하베르츠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 어떤 식의 대안을 좀 모색할 것인가를 따져볼 텐데 뭐 여러 가지 좀 토막토막난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디에슬레틱의 제임스 맥 니콜라우스 기자가 또 발빠르게 지금 쭉 한번 큰 기사를 좀 썼기 때문에 이 기사를 좀 전문 리딩을 하면서 오늘 아스날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를 오늘의 메인 컨텐츠로 하겠습니다. 네, 바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카이 하베르츠도 없고 스트라이커도 없는데 아스날 대체 지금 뭘 해야 하는 거지인데 이제 번역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를 했는데 뭐 What on earth 아스날 do now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스날은 이제 뭘 해야 하는가 뭐 이런 제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1월에 영입을 안 한 거 아스날이 도박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지금 뭐 당연히 잘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여름 투어 준비할 때 라스베가스 친선 경기 고려했었는데 안 가는 게 최선이었던 것 같다. 특히 지난달에 카이 하베르츠의 체력에 내기를 걸었고 미케엘 아르테타가 하베르츠 유전자가 아주 뛰어나다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두바이에서 휴식을 취하러 간 상황에서 햄스트링이 찢어져서 시즌 내내 출장을 수 없게 됐습니다. 파괴적인 타격이죠. 얼마 전에 마르티넬리를 잃었는데 그보다 더 크다. 사카, 하베르츠, 마르티넬리로 햄스트링 부상 3명 입었고 시즌 자체가 탈선될 위험까지 생겼습니다. 아르테타가 하베르츠의 회복력에 대해서 뭐 얘기한 게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뭐 지금까지 기록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몸이 진짜 튼튼하고 좋다. 다 모든 피해를 흡수한다. 아르테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울버햄튼전, 뉴캐슬전에서 최근에 하베르츠 좀 지쳐 보였습니다. 공격 옵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한계점에 도달한 모습 같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지난달에 아스날은 투자를 하지 않기로 했고 이제는 악몽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1월에 선수 영입 실패했을 때 뭐 다들 실망했었는데 이제는 분노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아스날이 이번 시즌은 좀 불운합니다. 한 달 동안 마르티넬리와 하베르츠가 동시에 부상을 입었고 한 명을 부상으로 잃는 것도 불운인데 두 명을 잃고 지금 거의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공격진이 얇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클럽이 이제 조심을 안 한 거다. 단순히 불운을 넘어선 계획의 부재다. 이렇게 비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많은 서포터가 예상했던 상황입니다. 체념도 있죠. 이제 완전 리버풀이 우승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제 1월만의 문제는 아니라 지난 여름에도 공격수 영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반복되는 문제라는 것이고 세슈쿠나 니코 윌리엄스 관심만 갖고 칼라피오리와 메리노 데리고 온 점, 발로건 은케티아, 미카 비어레스 다 매각하고 하베르츠 한 명만 데려온 점, 그리고 원래 그때도 미드필더로 데려왔던 점. 이번에 뭐 공격수를 데리고 오긴 했지만 그건 이제 라이스 넬슨이 나갔기 때문에 스털링을 데려왔던 거고 임대가 한 명 나가니까 한 명 데려왔을 뿐인 거고 강화된 게 아니다. 물론 이제 스털링 역시 아직까지 별로 성공적이지 않다. 이게 아스날의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상당히 아스날이 공격에 투자하지 않은 게 사실이고 그나마 이제 좀 좋은 소식이 있다면 사카가 3월 하반기에는 복귀할 거라는 거, 재활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좀 그나마 나은 거고.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이제 사카한테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이렇게 부상을 조절할 수 있겠냐? 사카도 그러니까 복귀한 뒤부터는 막 죽어라 뛰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마르티넬리도 비슷한 시기에 복귀를 합니다. 조금 쉬고 나서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역시 그 사이에 아스날은 공격수 부족을 해결할 다른 방법 고려해야 됩니다. 현재 1순위 당연히 레안드로 트로사르, 스털링, 그리고 17살인 이선 와넬이겠죠.
아르테타는 와네리의 시간을 지금까지 신중하게 관리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잘 평가를 해서 데뷔시킨 선수니까 이제는 완전 자동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 세 명이 딱 요 포지션으로 선발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지로나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였죠. 트로사르가 제로테오볼 뛰었습니다. 지금은 그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여기서 이제 임대 선수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두바이에 데리고 왔던 선수들이에요. 22살의 네이선 버틀러 오예데지, 20살의 찰스 사고에 주니어, 19세의 이스밀 카비아, 15세의 맥스 다우먼인데 다우먼은 이번 시즌 출전을 못합니다. 15세는 프리미어리그에 못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날이 이제 특별히 좀 출장을 시켜달라는 신청서를 낼 거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15세가 뛰는 게 사실 이게 물론 아스날이 좀 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도 뭐 보다시피 지금 뭐 막스 다우먼보다 더 나이 많은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15세면 진짜 이게 뭐 약간 노동법적으로도 약간 여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본 적이 없잖아요. 15살짜리가 뛰는 게. 그래서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다. 이건 조금 뭐 아스날 팬 입장에서는 좀 아쉽더라도 이렇게 약간 영국 전체의 어떤 노동법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선수가 성인분들 뛰어도 되냐 아무리 필요하다 그래도 뭐 이렇게 아동 학대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카비아와 사고의 주니어 사고의 주니어는 저도 이제 영상을 만들었던 적도 있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컵 대회 깜짝 데뷔를 했던 선수죠. 근데 이 두 선수는 윙어입니다. 그러니까 센터포워드 자리에 뛸 수 없다는 거죠. 버틀러 오예데지는 중앙을 좀 더 딥하게 뛸 수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데뷔전을 치른 적도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2부 리그에서 임대 생활을 했는데 골을 못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뛰어나냐 뭐 의문부호가 붙는다는 거고 최근에 이렇게 부상 문제가 많지 않았으면 1월에 완전 이적시키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미 탈락한 선수인 거예요. 아스날 입장에서는. 케이언 에드워즈 저 처음 듣는 선수고요. 두바이 안 간 선수인데 21세 팀에서는 계속 선발을 했다고 하고 레이턴 오리엔트에서 임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레이턴 오리엔트 3부 리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기대할 수 없죠, 사실. 이 선수들이 이제 1군하고 좀 이렇게 훈련을 같이 한 적은 있지만 승격할 만한 선수들은 아니었다. 그냥 이제 자리가 비니까 이제 벤치에 앉혔던 선수들인 거다. 하지만 이제 아르테타는 쓸지 말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자유계약 선수들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인데 명단 같은 거 뜬 거 좀 보셨을 거예요, 어저께. 카를로스 벨라, 뭐 디에고 코스타 뭐 이런 선수들이 있죠. 대부분 이제 좀 전력으로 쓰기에는 부족한 선수들이라는 평가고 설득력 있는 옵션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제 아스날이 원래 이렇게 안 쓸 선수를 데리고 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설득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뭐 그런 생각은 들죠. 다만 이제 뭐 아예 못 쓰겠다고 판단한 20세, 21세 선수보다는 37세, 38세의 디에고 코스타가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드는데 뭐 또 이제 이 밑에 있는 우리 유스를 쓰는 거랑 밖에서 또 선수를 계약해서 쓰는 건 또 다르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습니다. BA라는 뭐 리콜 안 하기로 했고 그 사이에 이제 리콜 불가능한 경기 횟수를 넘겨버렸기 때문에 안 되고 넬슨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 원래 1월에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데리고 옵니다. 네. 이제 창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죠. 옛날에 스미스로우와 윌리안을 가짜 9번으로 쓴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도 그렇게 써야 될 수도 있고 키어런 티언이 최근에 왼쪽 윙어로 나오는 거 보셨죠? 어린 시절에 그 자리에서 뛴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티언이가 윙으로 나와서 크로스 올리고 가짜 공격수인 메리노가 헤딩을 하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 지금 벌써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죠. 아르테타가 지난주에 인정을 했다. 최전선에서 우린 되게 유연한 모습 보여야 되고 다행히 뭐 거기서 트로사르, 은하네리, 마르티넬리, 스털링 모두 최전방에서 뛸 수 있다. 모든 사람, 모든 순간, 모든 상대와 관련해서 살펴보겠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른 것을 시도해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자가 마무리 문장을 쓰기를 그 시점이 지금이다. 아스날의 누구도
두려워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그런 상황이 와버렸다. 네, 이렇게 기사를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뭐 약간 조금씩 파편적으로 이제 접수하셨던 정보들일 건데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제임스 맥니콜라우스의 디에슬렉틱 기사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카하고 마르티넬리가 3월 하반기쯤 복귀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여기 DDDD님이 3월 복귀 좀 반대라는 말씀. 리스 제임스 같이 될까봐. 그쵸. 좀 충분히 좀 회복을 하고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복귀를 서두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박민용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오는 앞으로 이제 경기를 보면 이제 레스터전 당장 내일 저녁에 참 시간대도 좋은데 이거 즐겁게 볼 생각이었는데 지금 되게 위기 속에서 보게 되죠. 2월 23일 웨스트햄전, 노팅엄전. 다행히 2월에 이렇게 3경기 남았고요. 4일 간격으로 이렇게 경기하면 되고요. 레스터전하고 웨스트햄전 사이에 또 일주일 휴식이 있습니다. 3월에 그 챔스 경기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3월 5일에 1차전하고 12일에 2차전 할 거고 그 사이에 10일에 맨유전, 16일에 첼시전입니다. 이게 다행히 진짜 다행인 게 3월에 남은 경기가 4경기밖에 없어요. 보시다시피. 그나마 좀 희망을 갖는 이유고요. 챔스 16강을 어떻게 그냥 치르겠습니까? 게다가 근데 맨유 원정하고 첼시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경기인데 첼시는 지금 뭐 우리가 챔스 티켓 경쟁해야 되는 상대고 맨유는 지금 뭐 독이 바짝 올라 있는 상태니까 뭐 죽어도 저희한테는 안 지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3월이 되긴 하겠지만 다행인 건 이제 경기가 적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어떻게든 저희가 승점 드랍을 막아내면 그 뒤에는 사카와 마르티넬리가 돌아온다. 그러면 이제 4월 2일 풀럼전을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7. 네, 7경기예요. 7경기.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많네요. 네, 이 지금 주전 3명밖에 없는 공격진으로 어떻게든 이가 아니면 잇몸으로 버티면서 우리가 7경기를 막아내야 된다. 그 중에 2경기는 챔스 16강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레스터전에서 우리가 무패를 거두면 리그 15경기 연속 무패인데 08-09 시즌 21경기 이후로 최장 기간이라고 해요. 아스날이 지금 참 올 시즌 이게 많이 비겨서 그렇지 안 지는 팀을 만든 거는 확실한데 이제 지금의 공격진으로 과연 이길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알겠지만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좀 상황을 정리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던 티어니 윙 같은 것도 진짜 보게 될 것 같고 일단은 트로사르 제로톱의 라임 스털링 라이트 윙, 레프트 윙 그리고 이제 은하네리 라이트 윙을 기본으로 해서 이 선수들은 뭐 체력 관리를 안 해줄 수 없겠죠. 약간 로테이션을 돌려주면서 그 로테이션은 이제 10대, 20대 초반의 그 유스 선수들을 후반에 좀 투입을 하고 뭐 티어니를 레프트 윙에 투입하는 방식이 될 거고 아니면 진짜 후반에 약간 좀 이렇게 뻥축구가 필요할 때는 메리노를 톱에 올린다든지 은하네리가 이번에 또 9번 그 훈련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또 인상 깊었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톱 자리에 은하네리가 들어가고 뭐 측면에 조금 다른 선수들을 투입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지금 진짜 다 끌어다 쓴다고 해도 7경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동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원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유스 선수들이 아스날에 미래가 없다면 이제 나가기 전에라도 좀 활약을 해야 뭐 좋은 데로 이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선수들이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좀 뜻하지 않는 기회가 온 건데 좀 뭔가 대단한 동기부여가 돼서 뭐 한 번이라도 좀 사고를 좀 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 기사를 좀 먼저 보고 가면 이안 라이트 레전드가 이제 누가 지금 활약을 해야 되나 짚은 선수는 스털링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동기부여가 클 선수입니다. 지금 이게 아스날의 지금 명예 회복을 위해서 왔는데 누구보다도 지금 공격진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고 전혀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이안 라이트가 지적하는 거는 지금 스털링에게 기회가 왔다. 지금 제대로 하고 내가 바로 이 일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없어질 거다. 예. 네, 저번에 마지막에 왔을 때 그 맨유전에서 좁은 공간에서 뭐 플레이를 하는 것이 뭐 나쁘지 않았다. 그게 이제 스털링에게 우리가 보고 싶은 거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뭔가 하려고 해야 된다. 팬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정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걸 느끼고 있을 때 지금 이제 긍정적인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이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은 마음이고요. 지금 은하네리하고 뭐 은하네리 뭐 해줄 만큼 해주고 있고 트로사르 뭐 언제나 뭐 1인분 해주고 있는 선수인데 지금 분발해야 되는 거는 예, 선수 생활의 황혼기를 아스날에서 보내고 있는 그리고 그만큼 너무 절실하고 진짜 자기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 할 선수 바로 스털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당장 내일 저녁에서부터 스털링이 좀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옵타 기사 조금 짚고 갈게요. 정말 좋은 기사를 올리버 홉킨스가 썼더라고요. 옵타에 이렇게 좋은 기사가 있는 줄 몰랐는데, 앞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사이트에 이렇게 칼럼 같이 올라오는 것도 좀 읽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스날이 이렇게 부상이 쌓이게 되는 이유를 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 건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사카는 그 부상 당하기 전에 뛸 수 있는 모든 경기에 88.5%를 뛰었고, 우리 하베르츠는 80.4%를 뛰었고 게다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높은 파이널서 압박과 역압박 숫자를 자랑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체적으로 소모가 됐을 거다. 마르티넬리 역시 모든 대회에서 35번 출장했고 가장 높은 스프린트 평균 숫자를 지금 자랑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뛰고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 지금 다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교체 횟수가 아르테타가 행하는 교체 횟수가 이제 리그 17위 수준으로 제일 낮다는 거고 경기당 3.6번. 그리고 이 교체 선수들이 뛰는 시간도 평균 17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리그에서 정말 아주 하위권에 가는 수치다. 그리고 선수를 사용한 숫자도 2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적은 숫자다. 리그 최하위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자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게 피로 누적 때문에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은데 보다시피 피로를 누적시키는 선택을 지금 아스날이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지표로도 증명될 정도로 아르테타가 좀 이렇게 뭐 로테이션보다는 최고의 베스트 11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는데 좀 집중을 해왔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좀 로테이션과 이 선수단을 좀 유연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아르테타와 아스날에게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좀 준비한 이제 첫 코너 내용, 두 번째 코너 내용들 다 정리를 해봤고요. 댓글 좀 보겠습니다. 아마트리아님이 아르테타 아웃 외쳐주셨는데 같은 아마트리아인에게도 지금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군요. 저는 아직까지 이제 경질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아르테타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마음들 그리고 분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정말 이해가 됩니다. 라이스 베이비님이 스몰 스쿼드 지향하면서 주전 체력 관리 안 되고 아지벤지 초짜 감독 티가 있는 걸 지적하셨는데 저는 그 일단 성향 자체가 그 늘 인터뷰에서 얘기하듯이 최고의 선수는 1년에 70경기 뛰어야 된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거의 필요성을 좀 부정하는 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독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막 엄청 이렇게 분단위로 쪼개가지고 관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감독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무리뉴 같이 뭐 외질 사용법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선수를 마이크로 관리를 들어가는 계열이 있고 아르테타는 좀 그런 계열 아닌 것 같아요. 펩 과르디올라도 좀 그런 계열인 것 같고요. 그 요거 자체는 스타일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압박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르테타 첫 시즌에는 교체 카드를 프리미어리그에서 제일 많이 쓰는 감독이라는 통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 경기 3장을 다 썼어요. 그때는 5장이 안 되고 이제 3장밖에 없던 시절인데 아직 그때 그 제가 봤던 기사 중에 기억나는 게 아르테타가 단년 1위였어요. 모든 감독 중에서. 그때는 막 아르테타 초반에 그 막 리그 8위하고 진짜 성적 안 나올 때거든요. 그때는 조급하니까 또
선수를 막 바꿔서 막 이렇게 막 썼던 거예요. 그때는 뭐라도 바꿔보려고. 그때는 그러니까 교체 출장 카드를 엄청 많이 쓰는 조급함을 보여줬다면 지금은 이제 어쨌든 그 우승을 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승점 드랍하면 안 되니까 믿을 수 있는 선수만 계속 쓰는 쪽으로 좀 조급함이 발휘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마 저하고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 좀 부담을 덜어야 돼요. 어떻게든 결과를 내서.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아르테타가 그 좀 약간 유연하게 팀을 운영하는 여유를 가지려면 우승을 하는 수밖에 없고, 우승을 하려면 또 이런 스쿼드의 유연함을 또 깨달아야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지난 2시즌 동안 우승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본인이 좀 고집하는 상황에 이렇게 왔는데, 아르테타가 좀 어떤 스타일인지 보니까 터질 때까지 문제를 키우는 스타일인데, 문제가 터지면은 그때는 좀 바뀌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빡센 사람인 거죠. 근데 이런 빡센 사람의 특징은 문제가 확실히 발생을 하면 또 그 문제를 수정은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런 스쿼드 관리나 이런 문제도 아르테타가 이제 앞으로는 확실하게 좀 수정을 할 거라고 좀 기대를 해 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일단 이제 선수를 더 영입을 해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여름에 더 많은 선수 영입하기 위해서 겨울에 돈을 아낀 거기도 하고요. 디디디디님이 트사 제로톱인데 진짜 영향력이 제로던데 맞죠? 그래서 좀 결국 이제 어떤 자리에서도 좀 확실하게 좀 붙박이가 못 되고 있는 모습인 건데 어쩌겠습니까? 네, 일단은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색다른 방법을 좀 활용방을 찾아서 활용해 주길 좀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예, 진첸코 국대에서 왼쪽이도 가끔 서던데 챙코로도 써야 될 판. 진첸코가 나올 수도 있겠고, 저는 그 아르테타가 그 윙 쓰는 방식을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직선적인 거를 좀 요구하는 것 같아서, 스피드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티어니가 좀 더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진첸코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어떤 걸 생각해도 좀 우울하지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음악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코너 아스날과 연관된 뉴스, 당신이 빼놓지 말았으면 하는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불사조 픽 코너. 첫 번째 소식은요, 루이스 스켈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웃기게도 14살에 아스날한테 이제 장학 계약을 이제 제안받았는데 부모님이 이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 거절했냐? 보통은 16살에 계약을 하는 건데 14살에 이런 제안을 받으니까 이거를 지금 받으면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스켈리가 자만할 수 있다. 노력을 더 안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장학계약을 거부했었다고 하네요. 근본 중에 근본이다. 뭐 이런 사례 중에 하나고 되게 이 선수 되게 진지해 보이더라고요. 성격이 축구에 임한 자세 같은 게 그게 좀 이렇게 부모님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고요. 원래 이제 올 시즌에 좀 임대를 보낼 예정이 있었는데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아르테타가 1군에 합류를 시켰다고 합니다. 없었으면 어쩔 뻔했죠. 네.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르테타가 유스를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고 잘 안 쓰는데 기준을 확실하게 넘은 선수는 또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이게 되게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요. 벵거 감독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벵거 감독님이 일단 기회를 주자 주의였는데 아르테타는 확실하게 이렇게 선을 넘은 선수만 기회를 준다. 다만 선을 확실하게 넘으면 확실하게 기회를 준다. 네, 요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언급했던 선수 중에 그 공격진에서 뛰고 있는 이스마엘 카비아 선수는 원래 겨울에 포츠머스로 임대 갈 예정이었다고 해요.
근데 제주스하고 사카가 부상당한 이후에 임대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벤치에 앉을 자원으로 이제 쓸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죠. 카비아 선수가 과연 몇 경기나 뛸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고요. 이거 조금 의미 있는 소식인데 세 번째 소식, 프리미어리그가 반자동 오프사이드를 최초로 도입합니다. 오프사이드가 이렇게 자동으로 뜨는 그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월드컵인가 하여튼 국제대회에서 좀 봤던 것 같은데 프리미어리그는 아직까지 이제 검토만 하는 단계였는데 이게 그 3월 1일에 열리는 그 FA컵 16강 이제 아스날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날짜 생각 안 하고 계시죠? FA컵 16강 8경기 중에서 프리미어리그 경기장에서 열리는 7경기에 대해서 최초로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아스날 경기는 없겠지만 과연 어떻게 이 기술이 작동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라도 이 경기들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3월 1일 FA컵 5라운드 16강 프리미어리그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7경기입니다. 중요한 건 요건데 프리미어리그 시즌 후반부에 이번 하반기에 프리미어리그에도 도입이 된다는 거예요. 프리미어리그에도 반자동 오프사이드를 볼 수 있겠다. 보통 이제 지금 VAR이 있기 때문에 골로 연결된 장면에서는 오프사이드를 지금 보고 있어서 사실 이번 시즌 오프사이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반자동 기술은 또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보는 것하고도 또 다른 기술인 거잖아요. 좀 이게 또 VAR이 처음 도입됐을 때 좀 논란이 될 것처럼 약간 논란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스날도 영향을 받는 소식입니다. 요거 다음 소식인데요. 벤자민 세슈코 우리가 이제 여름에 뭐 가장 현실적인 옵션으로 예상되는 이삭이 너무 비쌀 것이기 때문에 노릴 것으로 확실시되는 벤자민 세슈코 라이프치히의 센터 포워드인데 독일의 빌트지가 썼어요. 근데 약간 기사가 너무 짧고 약간 라디오 뉴스 같은 거라서 이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여름에 세슈코가 재계약을 하면서 7천만 유로에 그 이적이 가능하도록 되는 신사 협정을 맺었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약간 그 바이아웃 조항이 삽입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가격이 한 5, 6천만 파운드 선이다 뭐 그래서 지금 막 1억 파운드 요구하는데 지금은 못 산다. 여름에 더 싸진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던 건데 이 기사의 주장은 그게 신사 협정이고 이게 확정된 그런 조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적료가 그 바이아웃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1억 유로 이상의 입찰 경쟁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요거는 조금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아스날 입장에서 이제 세슈코가 그나마 가격이 좀 낮기 때문에 접근 가능했던 건데 막 첼시나 뭐 밀란이나 뭐 바이에른 뮌헨이나 이런 팀들이 막 달려들어서 막 경쟁이 붙어버리면은 뭐 못 사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신사협정을 맺었다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구두로 그럼 계약을 했다는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계약서에 그걸 안 썼다는 것인지 그러면은 뭐 구두 계약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 뭐 세슈코는 대체 뭘 믿고 그럼 라이프치히하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재계약을 해준 건가 이게 팀과 윈윈 하려고 한 건데 뭐 1억 유로까지 막 돼버려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아스날을 못 가면은 뭐 세슈코가 만족하겠는가 뭐 이런 생각 들죠. 물론 세슈코가 아스날에 오고 싶었을 때 얘기겠지만 워낙 그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는 얘기가 좀 돌았었기 때문에 빌트지가 뭘 이렇게 엄청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기사가 지금 아니라서 일단 이런 얘기도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슈코 영입마저 혹시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라는 약간 불안한 정황은 존재한다. 이게 과연 이제 빌트지가 제대로 기사를 쓴 건지 우리 기자 이름이 로버트 슈라이어인데 로버트 슈라이어가 이제 공신력 있는 기자가 될 것인지 이번 여름에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현재로선 없으신 것 같고 오늘의 사진 지금 골라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사진은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올렸던 지금 제가 뭐 화면을 꺼버렸습니다만 세슈코 그림을 보여주기보다는 우리
라임 스털링을 다시 한번 좀 우리 스털링 선수가 아스날 옷 입은 걸로 보죠. 네. 이렇게 올 때 얼마나 저희가 기뻤어요, 그때. 그래도 공격수 필요한데 막판에 잘 임대해 왔고, 이 돈도 전부 첼시가 내주는 계약이라서 너무 꿀영입이고, 네슨 있는 거에서 스털링 있는 거로 바뀌었으니까 잘 해주길 바랬는데, 지금까지 너무 실망스러웠고, 본인도 그럼 실망스러울 거예요. 예. 절치부심해서 진짜 3월에 영웅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스날 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는 인대상으로 예전에 그 티에리 앙리가 임대 와가지고 정말 좋은 반짝 활약을 보여줬었죠. 그 외에는 저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 기억에 남는 임팩트가 있었던 선수는 없는 것 같은데 베나윤 정도 생각나는 것 같은데 스털링이 그 이상의 선수가 되셨으면 좋겠고 아스날이 또 이런 상황이 또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공격수 전멸했을 때 아르샤빈 제로톱 쓰고 티에리 앙리 임대해 오고 골키퍼 없어가지고 막 은퇴했던 옌스 레만 복귀시키고 센터백 전멸해가지고 저기 솔 캠벨 데리고 와가지고 또 그 뚱뚱한 몸으로 막 열심히 뛰게 만들고 이렇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는 팀이었기 때문에 또 그 부정적인 유전자가 저희 몸속에 남아서 이 상황의 선수들이 이제 크게 이제 낙담하지 않고 이 상황을 또 의연하게 버티는 힘이라도 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디디디님, 이제 제발 이삭이랑 니코한테 그만 매달렸으면 좋겠다. 이삭은 뉴캐슬에 안 팔 것 같고, 니코는 주급 5억 달라는데, 완전 엉망된다. 2, 3위 선수들도 고려해봤으면 하는 말씀 하셨는데, 뭐, 아스날이 늘, 지금 그러니까 아르테타가 늘 1순위 관심을 계속 유지하는 건 사실이고요. 늘 근데 에두하고 아르테타는 필요하면 2, 3순위의 선택들을 해왔어요. 그게 이제 장기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무드릭이 실패하면 토르사를 데려왔고 카이세도를 실패하면 조르지누를 데려왔고 그게 막 얼매이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실패했을 때는 또 저기 다른 수비수를 데려왔고 뭐 두산이 실패하면 제주스를 데려오고 그러니까 언제나 2순위 선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렇게 여름이나 겨울의 문제는 2순위까지 포함해서 이삭 세슈코에 포함해서 2순위 밑으로는 못 내려가겠다. 이런 건 좀 있는 거예요. 3순위를 데리고 오진 않겠다. 약간 이런 좀 의지는 있는 것 같고 그런 선택을 지금 아르테타가 너무 한 4년 동안 계속 반복해 왔거든요. 원픽을 고르자는 선택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포지션에 대해서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약간 이 공격수만큼은 좀 원픽을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이삭은 시도해볼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슈코라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도해보고 안 팔면 세슈코를 데리고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물론 부정적인 기사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센터포워드 자리는 크게 걱정을 안 해요, 사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니코 윌리엄스에 대한 좀 기묘한 집착은 약간 좀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마테우스 쿠냐 정도가 그 포지션에 지금 2순위로 떠오르는 선수잖아요. 과연 쿠냐로 만족할 것인가?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제 생각에는 뭐 제이슨 아이토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스포르팅 디렉터가 또 이게 되면 그 스포르팅 디렉터들이 그 2순위, 3순위들을 찾아내는 그 역할을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약간 좀 첨언을 하자면 또 이렇게 계속 지금 그 기사들이 많이 회자되진 않아서 아르테타가 원픽에만 좀 집착한다는 인상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를테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올리 와킨스에게 6천만 파운드를 투입해서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아르테타 쪽이었거든요. 안 된다. 걔 말고 나중에 여름에 제대로 된 1순위를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집착을 했던 쪽은 아르테타가 아니라 제이슨 아이토하고 팀 루이스 쪽이었다라고 이제 제임스 맥니콜라우스가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전반적으로 이게 넓게 보면 그렇게까지 1순위만 집착하는 감독은 또 아니다. 이런 점도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제 니코 윌리엄스가 과연 주급 5억을 주면서 데리고 올 선수인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나은 여기는 없을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다른 분들 중에 또 다른 리그 많이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아스날 경기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진짜
탑 S급 선수가 아니면 다른 팀에서 데리고 오고 싶은 선수가 별로 없긴 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아스날이 그 자리에 데리고 온다면 또 리셀 가능한 20대 중반의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는 아르테타가 요구하는 멀티 포지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크랙 선수, 이렇게 정말 그 조건이 좁아지는 선수일 텐데, 어떤 선수가 있을까? 새로운 스포르팅 디렉터가 좀 능력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가수정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게 좀 늦게 들어오신 것 같지만, 네, 마지막 소식 이렇게 들으시면서 힘찬 하루 시작하시고요. 네, 브루스 토머스 웨이님, 안녕하세요. 팀 윈도지고 아스날도 어렵고 인생도 고달프고 힘드네요. 네, 네. 게임 팀도 응원하시는데 잘 안 되셨나봐요. 저는 또 야구는 롯데 응원하고, 축구는 아스날을 응원하고, 예전에 고향이 부산이라 제가 부산 아이파크도 응원을 했었는데, 이젠 뭐, 응원 안 하거든요. 네. 일부 리그 올라오면 다시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고달프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선수들이 지금 뭐, 포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또 되게 좋은 성적으로 2월을 버텨내면, 또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저희가 3월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다행히 지금 경기 수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3월에 우리가 조금만 분발해서 그때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또 리버풀이 지금 미끄러지고 있잖아요.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선수들 포기 안 했을 거고 감독도 포기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팬이 맨 마지막까지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힘을 내셔서 오늘 즐거운 금요일 마지막 근무 잘 하시고 내일 저녁에 레스터전을 함께 지켜보시죠. 네. 금요일 방송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제 생각에 지금 뭐 이번 주가 방송한 첫 주라 주말 방송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있는데, 뭐 엄청 대단한 기사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주말에는 일단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토요일 저녁 너무 좋은 시간대에 레스터 경기가 있으니까 일요일 아침에는 네, 경기 내용 정리하는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디디디님. 아스날 팬 여러분 모두 다 하루 즐겁게 시작하시고요. 좀 우울한 뉴스도 많지만 너무 비관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 선수들이 또 이럴 때 또 놀라운 힘을 발휘해 줄 거라고 믿고, 약간 좀 이렇게 정신승리 같이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아스날의 이런 힘든 상황에 아스날 선수들이 힘내는 모습 보면서 좀 인생의 어떤 활력소도 좀 얻거든요. 제 아이디가 불사조 램지인 게, 그 램지가 보여줬던 그 커리어의 그 추락과 부활 같은 걸 보면서, 이건 단순히 그냥 이기고 지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도 되게 귀감이 되는 선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또 놀라운 스포츠가 주는 감동과 기적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대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날씨 좀 짚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2도, 아침 안개하고 빙판길 주의하시라고 하니까요. 네, 아직까지 아침에 나가기에 좋은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심들 하시고, 평년보단 따뜻하지만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쌓여있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셔야 된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시고, 특히 밖에 나가서 걸으실 때 신발 좀 단단한 거 신으셔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시고, 강원 영동 쪽에 바람이 세다고 합니다. 강원도 쪽 계신 분들 조심하시고요. 건조특보가 또 동해안 쪽에 있기 때문에 불 나는 것도 주의하시고, 충청권, 수도권, 전라권, 경남, 서부 내륙 안개 끼는 건 많답니다. 네, 운전하실 때 특히 조심하시고, 그래도 낮에는 기온 많이 올라가네요. 따뜻하게 좀 이렇게 점심 때는 밖에 나가서 햇빛도 좀 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밤에는 좀 납분된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있는 분들 특히 조심하시고요. 네, 가수정님 공감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일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내일 경기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일요일에 승리 소식 전하면서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캐스날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모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Come on, you Gunners. 감사합니다.